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그 전세가가 1년 만에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태혜님. 네, 최근 전월세 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통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아니면 매매 두 가지의 선택지를 보통 갖고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월세 수준보다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월세가 약간 대체 같은 상황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월세가 강세였던 시장이었는데요. 이게 월세가 또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오히려 싸지는, 그렇다 보니 또 다시 전세를 또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전세도 그 매매랑 좀 연동돼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이제 부동산 알릴사 시세로 보시면 주간 통계를 보시면 최근 5주 연속 매매랑 전세 다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저점 다지기 국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임대차 거래 형태들을 보면 전세 반, 월세 반, 그러니까 50대 50 비중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럼 월세 시장을 따로 빼고 전세 시장만으로 이 임대차 시장을 이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 수요가 넘어갔다가 다시 전세로 넘어오면서 수요를 좀 받쳐주는 작용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합니다. 시장에선 전세값이 빠진다고 했는데 왜 오르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임대차 3법에 따른 지금 부작용들을 겪고 계신데, 임대차 3법 때 계약갱신 청구하셔서 5% 상한제 하신 계약이 있고요. 그때 2021년 당시에 최고가에 계약한 신규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거죠. 계약 형태가. 그래서 5% 상한제에 눌려서 계약하신 분은 지금 봐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반면에 그때 높은 계약이 하신 경우는 지금 보증금 반환 이슈, 그러니까 역전세 이슈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수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신축 물량이 과연 이 시장에 맞냐? 그러면 사실 서울 쪽을 혹은 수도권을 봐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인 거잖아요. 내년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내년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다. 저희 랩스 통계를 통해서 입주와 관련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각 지역별로 보시면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변하겠다. 당장 하반기는 역전세 이슈가 있나? 내년에도 역전세 이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올해는 한 33,000으로 찍혀 있거든요. 내년에 한 7,000, 8,000 가구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 물량만 봐도 사실 올해 대비 전세 가격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전세 가격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인데 역전세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전세값이 그럼 원활하게 오를 거냐 하면 하반기엔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쪽에서는 사실 크게 우려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라도 소폭 오를 것 같아서 이 상반기에 하락폭 강화만 하면 연간을 플러스로 돌릴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난 시기, 역전세 이슈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사실 활성화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연착륙으로 막을 거다 정도에선 볼 수 있고요. 연착륙의 의미가 상승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락을 일정 수준 제어할 거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여전히 역전세 이슈는 크나 연착륙으로 막을 가능성이 커졌고, 내년 정도에는 이 공급 이슈랑 맞물리면서 전세값도 상당 수준 오를 여지도 생겼다. 특히 월세값이 오르면서 여기서 밀어올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매매와 이 전세 중에 만약에 고민이라고 하시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전세로 계속 거주하시다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그 청약 아파트 입주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청약이 요즘도 로또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능성이 너무 적은 아파트 구매 방법이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 하나를 믿고 도박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주변 분들한테 영끌까지는 조금 힘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전세 쪽에서 거주하시면서 사실 현재 그 청약 제도상에서 많은 개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첨제 물량도 늘리고 했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이제 뭐 부양가족 수가 적다 그래서 당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부가 사실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운 부분들이 있고 실제 뭐 그 양을 충족할지는 알 수 없으나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세에 살고 있다고 하면 사전청약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당첨이 되게 되면 뭐 실제 입주는 한 5년,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자금을 모을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청약이니까 주변 시세보다 한 80% 이하에서 싸게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분양을 기다렸는데 주변 시세 수준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건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물건이 많이 쌓였을 때는 주변 시세보다 한 20% 이상 저렴한 물건들을 계속 발품을 팔다 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확정적으로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중에 매력적인 게 과연 분양이냐 혹은 지금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매물이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치열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둔촌주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분양가 수준을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12억 원 수준에 거기에 옵션 넣으면 뭐 13억, 14억 이랬는데 지금 분양권 거래는 한 5억 정도 붙어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 분양주택들은 사실은 주변 시세 수준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신축 시세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급매물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싸다라고 안 느끼셨던 그런 형태들이 사실은 의사결정을 좀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매물과 분양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급매물 수준이 어느 정도 싸냐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랩스 5.0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